자, 오늘은 녹즙 가는 날입니다. 양이 막 어마어마하죠? 당근, 제주 당근, 샐러리, 그다음에 이게 케일, 비트, 그다음에 이게 밀순입니다. 저거는 이제 적채라고 그래서 적색 양배추 아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좀 양이 많아서 산에도 못 가고 이걸 냅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녹즙기를 가는데 여기 보면은 레몬도 있어요. 레몬도 이제 하나씩 더 넣고 합니다. 레몬을 넣었더니 되게 뭐 영양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 레몬도 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제 생각에는 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간으로, 신장으로 암이 전이되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이곳 남해에 내려와서 열심히 자연치유 생활을 하고 있는 행복한 대장암 4기 재팔TV 김재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녹즙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녹즙을 지금 먹은 지가 이제 제법 됐어요.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양을 점점 더 늘려서 지금은 하루에 1리터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1리터 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도 뭐 한 400ml 정도 이렇게 먹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어떻게 먹었었냐면 제가 생식으로 했었어요. 생식으로. 이제 제 예전에 작년 초겨울 영상을 보시면 한 5달, 6달 전 영상을 보시면 아침에 막 야채를 이만큼씩 먹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생야채를 먹고 녹즙을 안 먹었냐면 그때는 야채 스프라고 그래서 5가지를 끓여갖고, 그것도 역시 일본에 있는 암 치료나 자연요법으로 유명하신 박사님의 책을 보고 야채 스프가 되게 좋다.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꾸준하게 그걸 한 3개월 정도 해 먹었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계속 끓여 먹고, 야채는 생식으로 먹고, 과일 먹고, 견과류 먹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먹고 났었을 때의 큰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물론 이제 제 잘못이 있죠. 어떻게 그거 하나만 딱 먹었다고 바로 또 저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뭔가 밸런스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녹즙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왜냐면 또 환우분들은 요즘에는 녹즙을 아예 만들어서 회사에서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었고 나오는 녹즙들도 있고, 옛날서부터 왜 개그우먼들도 뭐 녹즙 하면서 뭐 많이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녹즙이라는 자체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서 녹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봤는데 이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녹즙을 먹게 된 계기가, 일단은 우리가 주스로 먹는 거랑 녹즙으로 먹는 거랑은 다르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식으로 먹는 거, 뭐 이로 이제 깨서 이로 으깨갖고 이렇게 먹는 이런 것들은 뭐가 문제냐면, 좋은 거 뭐 당근, 뭐 양배추 다 씹어서 드시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입으로 씹어서 먹을 때 흡수율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예요. 17% 정도로 봤는데, 그게 뭐 평균일 수는 없겠지만, 뭐 정확한 수치는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낸 수치라고 하니까 뭐 17% 정도 남짓으로 봤던 것 같고, 대신 이거를 이제 녹즙으로 먹게 되면 이게 거의 뭐 80% 가까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보통 한 3배 정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같은 양으로, 비슷한 양으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흡수율이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약을 먹을 때 건강 보조제를 많이 먹잖아요. 예를 들자면 강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강황을 먹을 때 그거를 막 밥에다 넣어서 먹고 막 그러려니 여러 가지로 참 안 맞고, 가루로 먹으니까 또 역하고 막 이래서 타블렛으로 되어 있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강황 뭐 그래갖고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선전할 때는 뭐 강황을 막 때려 넣어갖고 막 몇 밀리그램 포함되어 있고 막 효과가 좋고 막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건 성분에 관련된 설명이고, 실질적으로 그걸 복용한 사람이 몇 프로의 효과를 보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광고와 실제로 내 몸에서 흡수해서 효과를 얻는 거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녹즙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막 신기해갖고 한 8가지, 9가지까지 갈았던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먹는 게 이제 케일, 비트, 밀순, 보리순, 샐러리, 미나리, 양배추, 그리고 또 브로콜리, 그래서 정말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어서 막 갈았더니 뭐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근데 맛으로 먹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막 먹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녹즙 갈 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제가 저는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계를 4번이나 바꿨거든요. 처음에 제가 기계를 왜 자꾸 설명을 드리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누가 옆에서 해주는 게 아니면, 옆에서 누가 그 해주시는 분도 부모님 아니면 뭐 배우자 아니면 이런 가족분일 텐데, 정말 힘들어요. 기계가, 이게 일반 좀 저가형, 이렇게 원심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좀 저가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뭐 한 5만원 정도? 한 5만원, 7만원 정도면 사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마데인 차이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과일 같은 건 그럭저럭 갈려요. 가릴 같은 거. 근데 안 됩니다. 녹즙은. 절대 안 돼요. 그거 하자마자 바로 반품해 버렸고요. 두 번째로 썼던 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판매율 좀 있다는 좀 중저가형 20만 원이 채 안 되는 중저가형을 했었어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잘 뻑뻑해갖고 이게 스크류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야채가 들어가면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짓이겨갖고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막 킥킥 소리도 나고 막 되게 힘든 소리가 나요. 벌써부터. 그리고 이제 과열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퓨럼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얘기한 건데 다 해봤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봤을 때 과일 갈리고 막 이런 것도 잘 갈려요. 그런데 소량을 할 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처럼 하루에 1리터씩의 양을 갈려면 1리터면 야채를 진짜 이만큼 갈아보시면 알아요. 야채를 진짜 이만큼 쌓아놔야 되거든요. 1리터 하려면. 근데 그거로 이제 제가 쫙 깔아놓고 했는데 안 돼요. 중간에 기계 꺼갖고 다시 다 솔로 청소를 해갖고 다시 장착해갖고 좀 기계 식을 때까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한 4일치, 5일치를 가르니까 한 4, 5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거 막 다 물에다 담가갖고 세척해갖고 잘라갖고 기계에 맞게 집어넣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쓰고 있는 거가 쌍기화 방식이에요. 저게 그린파워라고 그래갖고 쌍기화 방식인데 그거는 이렇게 기아가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 가면서 밀어내기로 하는 건데 밀순이나 이런 걸 딱 넣어보면 신선초나 밀순을 넣어보면 딱 달라요. 진짜 그 전에 기계들하고 좀 다릅니다. 벌써 이 소하고 그러는 게. 그리고 이렇게 찌꺼기가 나오는 게 이게 많이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물기가 약간 있긴 하지만 축축하긴 하지만 거의 즙이 안 나올 정도로 즙이 다 배설이 된다는 거죠.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봤었을 때 가격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훨씬 낫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예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계까지는 원래 그런 거를 제가 설명 잘 안 하는데 하는 이유는 너무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기계를 4개나 바꿔가면서 해봤을 때 이거를 그냥 허투루 말씀드리면 다 똑같은 방법으로 고생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환우분들도 계시지만 건강을 위해서 또 보시는 분들도 감사하게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 뭐 200~300ml씩 뭐 갈고 그냥 뭐 한 잔, 2잔 아침에 간단하게 그거는 사실 뭘 써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그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기만 하고 뭐 그렇긴 좀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제 환우분들 본격적으로 녹즙을 먹어야 되겠다. 또는 가족 단위로 녹즙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아마도 쌍기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 써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막 몸살도 앓고 그랬었거든요. 암 많은 분들은 저는 반드시 녹즙을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다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좀 공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첫 번째로는 간 질환이 좀 심하신 분들, 그 다음에 신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질환이 있거나 뭐 투석정이었거나 아니면 뭐 수술이나 이런 거를 질환에 의해서 하신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하시려고 하면 완전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항암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 받을 때 막 설사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녹즙 같은 걸 드실 때는 그때는 사실은 그건 효용 가치가 없고, 항암이 끝나고 나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제 모든 치료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추적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병원에 다니면서 체력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근데 녹즙은 아마노 분들이 왜 반드시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녹즙으로 병을 치유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암뿐만이 아니고, 이걸로 그 기본적으로는 건강을 되찾거나 뭐 혈류 개선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이유가, 녹즙의 성분 중에 보통 뭐 비타민 A, B, C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광합성 해주고 있는, 광합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엽록소 같은 거 되게 좋죠. 우리 몸의 생명의 근원은 사실은 이 엽록소잖아요. 이게 강합성을 받으면서 이게 에너지원으로 바뀌고 녹말이나 이제 기타 에너지원, 영양원으로 바뀌면서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엽록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엽록소로 인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이 되고 혈관이 확장이 되고 염증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뭐 세포가 재생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증강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우분들은, 암한우분들은 특히나 반드시 녹즙을 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을 말씀을 드리면, 이 양이 처음에 그냥 미용을 위해서, 그냥 뭐 간단하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드실 분들은 하루에 한 300~400ml 정도? 한 잔. 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우분들은 미니멈 1리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적용하려고 거의 한 3주? 한 달까지 그렇게 썼나? 2~3주 정도 이상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매일 한 400ml, 500ml 이 정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600ml 먹은 적도 있었지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해갖고 한 300ml씩 2번? 뭐 이런 식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먹었더니, 명현 반응이 좀 일어나요. 그 명현 반응이 뭐냐면, 두통, 그 다음에 조금 몸이 나른해요. 나른하고 두통 생기고, 약간 설사는 아닌데, 묽은 변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막 색깔이, 그 녹즙 색깔도 막 나오고, 그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명현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독소를 갖다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질환의 간장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나 뭐 정말 위장 장애가 심하시거나 뭐 대장에 이제 지금 직장이나 대장에 너무너무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러시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은데, 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한 게,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 사정을 다 모르니까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은 녹즙 드시라고 그러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제 말을 믿을 게 아니라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분의 의견을 더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도 이걸 3개월 이상 해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일 모레면 5월달이니까 3개월은 먹었거든요. 3개월 이상은 먹었으니까 먹어보면 이제 좋다라는 게 확 느껴져요. 그리고 처음에 좀 방구가 많이 나올 거예요. 방구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점점 줍니다. 많이 나오다 좀 줄고 두통도 거의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 좀 가벼운데, 대신 주의할 점은 뭐냐면, 녹즙을 드시면서, 저는 어차피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녹즙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16시간을 굶고 8시간에 2끼를 먹는데, 그 한 끼는 아침에 일어나서 녹즙을 제일 먼저 500cc를 먹고요. 500ml를 먹고, 그리고 과일 먹고요. 그리고 이제 계란이나 이런 것들 해서 스크램블 형식으로 해서 야채랑 막 같이 당근하고 막 볶아갖고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은 없고 견과류, 고구마 이런 것들로 간식을 먹어요. 그거 먹을 때 이제 계속 현미차나 현미녹차 이런 거랑 같이 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현미밥.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밥은 사실은. 근데 현미밥 먹고, 물론 이제 손님 오거나 가끔 외식할 때는 2끼도 먹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거의 밥으로는 한 끼를 먹는 거예요. 현미밥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야채 녹즙을 한 잔을 먹고 500ml를. 그래서 하루에 1리터를 먹고 있는데, 지금 1.5리터로 이제 늘려도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1.5리터로 늘리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마지막 관문이 뭐가 있냐면, 저는 이걸 하면서 좀 혈액 검사를 따로 하거든요. 원래 다니는 병원 말고 그 좀 작은 병원에서도 혈액 검사를 해 주니까
조금 근처에 있는 좀 작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서 내 몸에 큰 이상이 없는지, 뭐 간 수치, 뭐 신장 수치,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수치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영양 수치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조금씩 계속 증량을 하려고 하거든요. 최종 목표는 2리터까지지만 1.5리터로 계속 유지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먹으면 되게 배불러요. 은근히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효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즙이 좋은 이유는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다 녹즙에 관련된 걸 제가 프린터를 해갖고 따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보면은 정말 좋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녹즙에 대한 신뢰를 얻고 정말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거 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전 그냥 해요. 해보고 이거를 몇 개월간 해보고 나서 큰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 특히나 아마노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렇게 권장해드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녹즙은 정말 그 장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반 건강식으로 드셔도 너무너무 좋고, 우리 몸은 사실은 인간은 원래 채식주의자가 맞거든요. 육식주의자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녹즙에 대한 그 장단점들은 되게 많죠. 원래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을 보통 케미스트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영어로. 근데 그거의 어원이 그리스어가 케미아인가 그래요. 근데 이 케미아의 그리스 말로 그리스어를 따지게 되면 그게 이제 식물의 집이란 뜻이랍니다. 식물의 집.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참 진짜 대단해. 옛날서부터 이 식물의 집이 그만큼 몸에 좋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녹즙이 또 좋은 이유는 이거 자체가 이제 효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효소가 또 왜 좋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특히나 익힌 음식을 죽은 음식이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는데, 익힌 음식이나 구운 음식은 죽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들어가면 정크푸드나 캔푸드나 뭐 밀가루나 뭐 이런 것들을 막 가열해서 막 해갖고 먹은 음식들은 몸에도 좋지도 않지만, 이거를 또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별도로 소화 효소를 막 여기다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의 어떤 우리의 에너지원을 또 이쪽에다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녹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효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적게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대사효소 같은 경우에도 뇌, 심장, 근육, 뼈 이런 데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것들, 쓸 수 있는 것까지 여기다가 소화시키느라고 다 집중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 막 나른하고 몸이 처지고 막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녹즙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소화효소 자체가 효소가 많기 때문에 소화를 돕는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너무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걸 먹으면 몸에도 좋지도 않고, 특히 적색육, 소세지 뭐 이런 거 먹게 되면 몸에도 좋지 않은데 소화시키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효소를 또 막 가미를 해야 되는데, 녹즙은 이만한 양을 요만큼 압축을 시켜서, 한 잔으로 압축을 시켜서, 그러니까 갈아보시면 알아요. 한 이만큼 되는 양을 갈면 한 잔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엑기스를 효소로 딱 먹고 우리 몸에 좋고, 효소 별다로 도움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소화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요. 한 15분 내외에 15분 내외.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녹즙을 한 잔을 먹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과일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약간씩 이제 인터벌을 둬서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데, 녹즙이 그렇게 좋은 장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녹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이 워커라는 박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녹즙이 좋더라고 완전히 강력하게 막 주장을 하신 분이고, 자기도 녹즙을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는데, 이분이 실제로 1984년도 110세에 돌아가셨어요. 110살에.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너무너무 좋은 예가 본인 스스로 이제 인증을 하신 거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연 치유하면서 제가 지키고 있는 루틴들이 해보니 이런 이제 건강을 되찾게 됐고, 이런 날이 오겠죠.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려고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곱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녹즙을 꼭 드셨으면 좋겠고, 양은 좀 조금씩 드시면은 별로 효과를 못 봐요.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환우가 아니신 분들은 딱 먹어도 그냥 신선하다 좋다 뭐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뭐 요 정도쯤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환우분들은 이미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재생해서 살리려면 조금씩 먹는 양으로는 택도 없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양을 보통 사실은 이런 다른 완치되신 분들이나 이거 갖고 치유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도 대부분 다 1.5리터, 2리터 정도는 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양은 적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녹즙을 드시다 보면 이제 재료 수급하는 문제가 좀 있는데, 재료 수급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이제 농장 같은 데서 한꺼번에 다 시키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재료가 가끔가다 이렇게 부실하게 와요. 근데 저는 똑같은 돈을 내고 그렇게 먹는 게 싫어서 저도 여러 가지 계속 업체를 바꿔봤거든요. 바꿔봐서 아 여기가 그래도 좀 괜찮다. 그럼 딱 거기를 픽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당근은 무조건 제주. 당근은 제주 당근 보면 무슨 뭐 이렇게 상중하 있거든요. 중이나 상 정도 되는 급수의 레벨의 것을 돈이 뭐 한 3,000에서 5,000원 정도 더 비쌀지언정 그냥 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근으로 제주도께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일 신선초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케일 같은 경우에도 케일 농장을 지정을 해서 아 여기가 거의 크기가 좀 일정하고 보통 쌈채소는 케일이 요만하지만 손바닥만 하지만 보통 이제 사람 얼굴만한 게 대부분 많이 오거든요. 더 큰 것도 오고 뭐 등판만한 것도 막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조금 어느 정도 조금 균일하고 싱싱하고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무농약 친 거, 무농약 유기농 이런 것들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세척도 되게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농약 유기농을 하게 되면 이제 세척할 때 이제 먼지 같은 걸 좀 많이 털어내고 뭐 물에다 담가 놓고 이러면 그래도 빨리 저기가 되니까. 근데 아무래도 농약 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만큼 손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막 베이킹소다 넣어야 되는지 뭐 식초를 넣어야 되는지 칼슘 파우더를 넣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더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녹즙을 짤 때 건더기는 안 먹거든요. 이렇게 녹즙기가 하면 한쪽으로는 찌꺼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식이섬유죠. 찌꺼기가 나오고 한쪽으로는 즙만 나와요. 그러니까 즙만 마시는데 이걸 버리죠. 좀 아깝긴 한데, 녹즙의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중금속이나 농약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궁합이 뭐랑 잘 맞냐면 이 식이섬유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잘 빨려 나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분류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점들도 또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농약이나 이런 거 묻은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물론 이제 염려하셔서 더 깨끗하게 씻고 조금 더 청결하게 드시는 게 좋죠. 그런데 요즘 다 제가 알고 있기로 옛날에 식약청은 아니고 그런 거 검사는 우리나라 기관에서 쓴 글을 제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농약은 그냥 물에다가 15분 정도 이상만 놔둬도 대부분 수용성을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물에다 담가 놨다가 깨끗하게 헹구기만 해, 뭐 흐르는 물로 헹구기만 해도 농약이 웬만큼 제거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실험을 제가 본 게 뭐냐면 야채 세정제, 그 다음에 또 살균제 뭐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써갖고 막 이렇게 닦는 거랑 그냥 흐르는 물에 한참 담가놨다 흐르는 물에 닦는 거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거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씻는 거를 깨끗하게 씻는 게 제일 중요하네 라고 제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오더는 하실 때 처음에는 좀 여러 군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후기 글들이라든지 설명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고 자기랑 맞는 코드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고, 저는 그래서 케일 시키는 데 따로 있고요, 신선초 따로 있고, 제주 당근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레몬도 따로 있고, 그리고 밀수는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밀수는 그 밀싹이라고 그러죠. 이게 싹인데 그 15cm를 안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안에 조금 들어오는 게 그 대관령 청정 밀순인가? 뭐 하여튼 그런 쪽 그게 가장 좋아서 제가 지금 그걸 먹는데 가장 적게 와요. 15cm 거의 미만으로 밀싹이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시켰을 때는 거의 한 뭐 20cm 정도쯤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cm가 넘어가면
덜 좋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밀싹은 어쨌든 간에 좀 적을수록 좋다. 10cm에서 15cm 정도 이내의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공복에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공복에 드시는 게 아무래도 흡수율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시면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자연적인 음식이다 보니까 맨발 걷기 운동, 얼싱을 같이 해주시면 상당히 금상첨화다. 얼싱을 하실 때도 사실 수분 보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몸을 너무 드라이하게 하게 되면 전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녹즙 같은 거 드시고 나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 더없이 좋죠. 저는 녹즙을 먹고 산에 올라가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친구들도 그렇고 뭐 피부가 뭐 좋다 막 그러는데 사실 뭐 저도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히 모공이 넓어졌던 게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야채식과 과일과 녹즙을 먹으니까 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예전보다. 이제 그런 좀 장점들은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사실은 큰 질환이 없으신 경우에는 부작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무엇이든 부작용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대보세요. 부작용 없는 음식 한번 대보시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갖고 부작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작용은 그 물질의 부작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녹즙의 재료가 되는 케일, 신선초 이런 것들이 부작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문제지. 우리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이거는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작용이 없다고 보시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꼭 드셔야 되는 것 같다가 이거를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어느 게 좋은지 몰라서 8가지, 9가지 했다가 지금 막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 너무 양이 많으면 힘들고 그러니까 양을 좀 줄여서 딱 말씀을 드리자면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케일, 밀순, 비트 이 3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어느 녹즙이라든지 이 3가지는 거의 들어갑니다. 제가 보건데. 그리고 나머지 거 이제 저는 뭘 넣냐면 샐러리, 신선초는 이번에 한번 빼봤어요. 제가 신선초는 갈 때 너무 찌꺼기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갖고 신선초도 한번 빼봤는데 뭐 지금 주변에서 신선초 심으신 분들이 갖다 이제 좀 있으면 갖다 먹으라고 그럴 판이라서 지금은 신선초를 좀 뺐고 샐러리, 그다음에 이제 당근, 그리고 그 맛을 좀 가미하기 위해서 레몬을 넣습니다. 레몬을 500ml에 한 반 개 정도 들어가는 꼴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반 거를 이렇게 찹을 해서 이제 잘라갖고 녹즙게다 같이 넣어서 갈아서 마시는데, 그러면은 녹즙 특유의 그 풀맛이 많이 줄어들고요. 또 레몬의 그 맛이, 그 시큼한 그 맛이 살짝 나오기 때문에 드시기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 어떤 뭐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보다 사과 이런 거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하시지 않는 게 좋겠고, 저도 맥시멈 일주일 정도로 잡거든요. 그래서 3일 이내에 먹을 거는 냉장이 괜찮아요. 3일 이내에 먹을 거는 냉장도 괜찮은데 3일이 넘어가면 바로 급속 냉동을 칩니다. 냉동을 쳐서 얼려서 이제 냉장으로 넣고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러면 영양 손실이 좀 덜 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먹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 손실도 차이가 뭐 얼마나 나는지 그거를 논문으로 발표한 거는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비타민C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소랑 자꾸 만나면 그게 이제 갈변도 일어나고 변형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바로 냉동을 치거나 이러는 게 조금 낫겠죠. 그래서 일부 손실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 저는 준비를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렇게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드시고, 효과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녹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녹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아마도 분들은 녹즙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제 의견이고요. 녹즙을 드시게 되면 일단 면역력이 증가하게 되고, 장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고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특히나 이 대장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체온 관리, 산소, 저산소 좋죠. 대장 관리 이런 거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장에 상당히 좋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노폐물 같은 거 제거할 때도 너무너무 좋다, 녹즙이. 그 다음에 세포도 재생시켜주고, 혈관도 청소해주고,
장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 우리 몸이 사실은 마음이 환경이 안 좋아져서 암이 걸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첫 번째가 산성이 되어 있는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녹즙이 그 역할을 아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항염증, 항산화 이런 것들의 작용을 아주 강력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마노 분들은 녹즙을 드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노 분들은 녹즙을 드셨으면 좋겠고, 드시려고 그러면 소량으로 드시면 안 된다. 처음에 2주에서 한 달간은 한 200cc부터 시작해서 600cc까지 조금씩 늘려보고, 600cc 정도 드셨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1리터 드셔도 된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목표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거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재료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일단 오더를 해서 꼼꼼하게 거래처별로 좀 분류를 해갖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하시다 보면 밀수는 어떻게 좋고, 당근은 어떻게 좋고, 케일은 어떻게 좋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유기농, 무농약 하시는 제품으로다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효과를 좀 많이 보고 더욱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술로, 항암 치료로, 방사선 치료로 힘들어 하시는 우리 환우분들 늘 응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번 2번씩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넘어야 할 산이 되게 많아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고 편지를, 이메일 같은 걸 보내주신 분들 보면 그 글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를 알 수 있어요. 저 역시 겪어봤고, 그 생각을 안 느낀다 그러면 제가 사람이 아니죠. 감정이 없는 거죠. 저도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외로움도 느끼고 힘들 때도 있고 혼자서 그걸 다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 몸을 바꾸는 거는 남이 도와줄 수 없다. 내 몸을 바꾸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그 점.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진다. 옆에서 누가 자꾸 해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끌려가는 식으로 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곧바로 먹고 올바르게 먹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드시면 효과도 더 좋아지고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 중에 여러 가지를 이제 산 넘어 산처럼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보일 거예요.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일단 암 치유는 단기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들도 저도 같은 얘기고요. 제팔TV도 늘 열심히 힘내고 열심히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저 때문에 또 이렇게 힘을 얻는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깨도 되게 무겁고 또 그게 저한테 또 많은 응원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한테 채찍질을 하는 당근이며 채찍이기도 하고요. 그런 댓글들이. 그래서 제팔TV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파이팅! 늘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의 그 댓글 하나에 응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진짜로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댓글 써주시고 응원의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뭐 잘 모르니까 뭐 질문하기가 좀 힘들고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안 해보셨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환우라는 점에선 같은 동일인이고 환우가 아니시더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하시면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같은 대한민국 사람끼리 뭐 그런 거 돕고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댓글 환영합니다. 늘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회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녹즙에 관련된 거는 앞으로도 몇 번 더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경과점들도 있기 때문에 녹즙을 먹기 전과 후에 대한 뭐 혈액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장면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허심탄회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8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이팅!